남자의 말이 적어질수록 당신을 향한 사랑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무뚝뚝한 한마디 속에 숨겨진 진심을 알게 되면 당신의 마음은 따뜻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의 말이 적어진 것에 불안을 느낀 적이 있나요? 예전에는 그렇게 다정했는데 요즘은 무뚝뚝한 느낌이 듭니다. 그 태도가 왠지 마음에 걸려서 이제 마음이 식은 건가 하고 한숨을 쉬게 되는 밤이 있습니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그의 마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예전처럼 다정하게 말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도 스칩니다.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하지만 남자라는 존재는 생각보다 능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려고 하면 왜인지 잘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막상 입을 열면 다른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식은 것도 아니고 사랑이 옅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야말로 그 나름의 사랑의 형태가 숨어 있습니다. 남자의 사랑 표현 방식은 여자와 다릅니다. 여자는 말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남자는 진심일수록 말이 신중해집니다. 가벼운 마음으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말했다가 상처를 줄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단 한마디에 깊은 마음을 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심한 한마디야말로 실은 그의 안에서 가장 큰 애정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정성을 다한 표현입니다. 다만 그 의미를 모르면 애써 전하는 사랑을 차가움으로 오해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자가 어떤 마음을 말로 담고 있는지 그 마음의 번역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을 알면 연애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그의 말 뒤에 있는 진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오해했던 것들이 이해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렇게나 따뜻한 의미였구나 하고 당신의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그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너 누구에게나 잘해주네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여자 입장에서 듣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마치 비난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런 말을 들어서 가슴이 찔린 적이 있나요?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웃었을 뿐인데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차가운 말투가 묘하게 마음에 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실은 이 말 속에는 그의 질투와 초조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남자는 진심으로 좋아하게 된 여자일수록 다른 남자에게 미소를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성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설령 직장에서의 세간 이야기여도 친구에 대한 배려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상황이어도 질투심은 생깁니다. 자신 이외의 누군가에게 다정한 얼굴을 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깊은 곳이 타들어갑니다. 그 여자가 왜 저 남자한테 웃어주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저 남자가 혹시 그녀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생깁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를 초조하게 만듭니다. 너 누구에게나 잘해주네.
그러다가 미움받아라는 이 한마디는 결코 욕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비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본심은 그렇게 아무에게나 다정하게 하지 말아줘. 내 앞에서만 웃어줘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의 미소를 독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신이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표현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부끄러움의 표현입니다. 수줍음과 독점욕이 뒤섞인 남자의 서투른 애정의 형태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의 말이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남자의 질투는 여자보다 훨씬 서투르고 소심합니다. 여자는 질투할 때 비교적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왜 저 여자랑 이야기해라고 바로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릅니다.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나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 누군가가 오해하면 싫어하는 마음이 초조함으로 바뀝니다. 밤에 혼자 그 장면을 떠올리며 끙끙 앓습니다. 왜 그녀는 저렇게 다른 남자들에게도 친절한 걸까 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솔직한 말로 할 수 없으니까 그만 튀어나오는 게 누구에게나 잘해주네라는 한마디입니다. 돌려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의미는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에게 너 누구에게나 다정하구나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비꼬는 거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나빴습니다. 마치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해라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 잠시 침묵하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남자가 오해하면 싫거든. 그 순간 전부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질투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요. 남자는 좋아하니까 독점하고 싶어집니다. 관심 없는 상대에게는 질투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귀엽다 같은 말을 입에 담기보다 질투가 먼저 나와버립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이 사람만은 잃고 싶지 않다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낙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걱정해주는 거구나라고 웃으며 받아들여주세요. 그의 서투른 표현을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의 불안은 스르륵 사라집니다.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구나 하고 안심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잘해주네라고 말하는 그는 당신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는 남자일 뿐입니다. 표현이 서툴 뿐 마음은 진심입니다. 좋아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사랑하니까 삐치게 됩니다. 이런 귀여운 서투름이야말로 남자의 좋아함에 뒤집힌 표현입니다. 이것을 알면 그의 말이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이 질투심의 표현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됩니다. 남자가 질투를 느낀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짝지키기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파트너를 다른 경쟁자로부터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상대에게는 질투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쓸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그의 질투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남자의 질투는 표현 방식이 독특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남자는 질투를 느낄 때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는 질투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 여자랑 이야기해라고 직접 물을 수 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릅니다. 자존심 때문에 질투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질투는 나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표현합니다. 누구에게나 잘해주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돌려 말하기입니다. 질투하고 있다는 것을 직접 말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전달하려는 시도입니다. 서투르지만 나름의 방식입니다. 그 서투름을 이해해주면 그는 더욱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것을 부드럽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한테만 이렇게 웃는 건데 라고 가볍게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로 그의 불안은 많이 해소됩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확인받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질투하는 거야. 귀엽네라고 웃으며 말해도 좋습니다. 물론 너무 놀리면 그가 더 삐칠 수 있으니 적당히 해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봐가면서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그런 걸로 그래라고 무시하면 그는 상처받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관계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걱정해줘서 고마워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그의 마음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안심하고 당신에게 더 마음을 열게 됩니다. 소통이 더 원활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의 질투가 지나치지 않도록 경계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질투는 사랑의 표현이지만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만약 그가 당신의 모든 인간관계를 통제하려 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걱정되는 거 알아. 하지만 나도 내 친구들이 있어라고 말하세요. 건강한 관계는 서로를 신뢰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그 옷 이상해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 역시 여자 입장에서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꾸몄는데 이상하다니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그런 말을 들은 순간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애써 고른 마음에 드는 옷을 부정당한 것 같아서 가슴 깊은 곳이 욱신 아팠습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고민하며 고른 옷이었습니다. 이 옷 입으면 예쁠 거야 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많은 여자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자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센스를 부정당한 것 같은 한마디입니다. 나의 패션 감각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나 자체가 이상하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남자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의 의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결코 당신을 상처 주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센스를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다른 남자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그 나름의 독점욕과 걱정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너무 예뻐서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일수록 지키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본능에 가까운 감정입니다. 그 마음은 이치가 아니라 본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자친구가 예쁘게 꾸미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당신의 살결이 조금 보이는 옷, 라인이 예쁜 원피스, 이런 옷들이 그를 불안하게 합니다. 아주 약간의 노출에도 누군가의 시선이 향할지 모른다고 느끼면 가슴 깊은 곳이 찔리듯 아픕니다.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쳐다보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듭니다. 혹시 누가 들이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그만 무뚝뚝하게 그 옷 이상해라고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다릅니다. 너무 예쁘니까 다른 남자들이 쳐다볼 것 같아서 불안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해라고 돌려 말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아무에게도 닿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것은 말로 하지 못하는 좋아함에 뒤집힌 표현입니다. 서투르지만 진심이 담긴 표현입니다. 남자는 진심일수록 스트레이트하게 좋아해라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키는 말로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옷 이상해라는 말이 그런 맥락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싸웠다고 합니다. 그가 항상 화려한 옷은 안 어울려라고 해서 엄청 싸웠습니다. 내 옷을 왜 내가 평가해라고 화를 냈습니다.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끄러워하면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남자한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뭔가 전부 연결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질투했던 거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뻤다고 합니다. 남자의 애정은 때로 서투르고 표현 방식이 곧바르지 않습니다. 여자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이상해라는 말 속에 있는 것은 내가 걱정돼, 널 소중히 하고 싶어라는 마음입니다. 당신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는 당신의 매력을 누구보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에 띄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가 가장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에 화가 났을 때야말로 조금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그의 말 뒤에 숨겨진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것은 좋아해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의 정성껏 보내는 사랑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표현입니다. 이 말의 배경을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남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까요? 남자가 여자의 옷차림에 신경을 쓴다는 것 자체가 관심의 증거입니다. 관심 없는 상대의 옷차림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입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옷 하나하나에 반응한다는 것은 그만큼 당신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경쟁자가 생길 수 있다고 느끼면 불안해집니다. 이것은 진화적으로 프로그래밍된 반응입니다. 자신의 파트너를 지키려는 본능입니다. 그 불안이 그 옷 이상해라는 말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진짜 의미는 너무 예뻐서 다른 남자들이 볼까봐 걱정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그의 말이 다르게 들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표면적인 의미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가 이상해라고 해도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 그 옷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니까 걱정되는 거구나라고 이해해 주세요. 그의 진짜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볍게 당신 눈에만 예쁘면 되지라고 말해보세요. 이 한마디로 그의 걱정은 줄어들고 당신에 대한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그가 특별하다는 것을 확인받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매번 그의 말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입고 싶은 옷을 입을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스타일은 당신이 결정합니다. 다만 그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그래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옷 입을게라고 양보해주면 그는 매우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 양보가 그에게는 큰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자신의 감정을 존중해 주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항상 그의 말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왜 그 옷을 입고 싶은지 서로 이야기하세요. 소통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뭐 재미있는 거 없나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불만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나랑 있는 게 재미없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의 그런 중얼거림에 여자 입장에서는 심심한 건가, 나랑 있어도 재미없는 건가 하고 조금 가슴이 찔리는 말일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부족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실은 이 한마디, 남자에게는 당신에게 보내는 SOS이기도 하고 외로움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다가가고 싶은 것입니다. 남자는 외로울 때일수록 솔직해지지 못합니다. 이것이 남자의 특성입니다. 여자는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다릅니다. 보고 싶어라고 하면 귀여운데 자존심이 방해해서 대신 뭐 재미있는 거 없나라고 웃으며 얼버무리는 말을 해버립니다. 직접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약해 보일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진짜는 누군가 곁에 있어줬으면 합니다.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 불쑥 나오는 것이 이 말입니다. 우회적인 표현입니다. 뭐 재미있는 거 없나라는 말 뒤에는 너랑 함께 있고 싶어라는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뭘 해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남자의 서투름입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두 사람의 거리가 크게 달라집니다. 당신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 말에 대해 그럼 같이 어디 가볼까라고 가볍게 대답해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녀는 남자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응석을 부드럽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가 진짜 원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 순간 남자의 마음은 안심합니다. 이 사람은 내 말의 속뜻을 제대로 알아주는구나 하고 느낍니다. 자신이 이해받았다고 느끼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 남자는 비로소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말 하지 마. 심심한 건 내 탓이잖아라고 대꾸해버리면 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거부당했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본심을 숨기게 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남자는 거부에 민감합니다. 한번 거부당하면 다시 시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애매한 말을 신호로 받아들여주는 것이 관계를 깊게 하는 큰 열쇠가 됩니다. 그의 서투른 표현을 이해해주세요. 남자가 뭐 재미있는 거 없나라고 할 때 실은 너랑 함께 웃고 싶어라는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피로를 달래고 싶어 합니다. 일상에 지쳐서 힘든 것입니다. 누군가와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을 때 나오는 말입니다. 우회적이지만 진심이 담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야말로 그럼 내가 웃겨줄까라고 가볍게 미소 지어주세요. 그의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안의 작은 외로움은 스르륵 녹아갑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뭐 재미있는 거 없나라는 것은 너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싶다고 말하지 못하는 남자의 정성껏 보내는 애정 표현입니다. 서투르지만 진심입니다. 진심인 남자일수록 이렇게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직접 말하기가 어려워서 돌려 말합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왜 남자는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까요? 남자가 심심해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의미 없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뭘 해도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자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약하게 보일까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우회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뭐 재미있는 거 없나라는 말은 너랑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의 반응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그는 용기를 내서 만남을 제안할 것입니다. 당신의 반응이 초록불인지 빨간불인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용기를 북돋아 주세요. 나도 심심했어. 같이 뭐 하자라고 하면 그는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받아들여졌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혹은 마침 보고 싶었어라고 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 말은 그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당신이 먼저 마음을 열어주면 그도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면 소통이 더 원활해집니다. 남자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어려워할 때 당신이 먼저 다리를 놓아주세요. 그가 건너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집니다. 신뢰가 쌓이고 유대감이 강해집니다. 다음으로 오늘은 나가기 귀찮아, 집에서 있자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도 오해하기 쉬운 표현입니다. 게으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느꼈나요? 모처럼의 데이트인데 뭐야 그게 하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꾸미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겠다는 건가 싶습니다. 조금 기분이 상하는 여자도 많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무심한 한마디에는 남자가 말로 하지 못하는 다른 본심이 숨어 있습니다. 표면적인 의미와 다릅니다. 그것은 너와 둘이 있고 싶어, 닿고 있고 싶어라는 애정의 신호입니다. 당신과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직접 말하면 너무 노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숨기듯 집에서 있자라고 일부러 시큰둥하게 말해버리는 것입니다. 돌려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나가기 귀찮다는 것은 게으름 피우고 싶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너와 둘이만 있고 싶다는 본능적인 바람입니다. 당신과 프라이빗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밖에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너와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이 더 편합니다.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당신에게만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오롯이 당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마음을 허락한 여자와 있을 때일수록 바깥 세상보다 내 옆이 좋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편안한 공간에서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사랑이 깊어질수록 남자는 보여주는 사랑에서 지키는 사랑으로 바뀌어 갑니다. 연애 초기와 나중은 다릅니다. 사귀기 시작했을 때는 멋부리고 나가고 싶어 합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인상적인 데이트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애정이 깊어지면 무리해서 꾸미지 않아도 편한 그대로가 좋습니다. 서로에게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관계가 안정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즉, 집에서 있자라는 말 뒤에는 너와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해라는 안락함의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가장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여자는 또 집이야 라고 불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밖에서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무심한 제안 속에 달래주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라는 그의 조용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과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오늘은 밖에 나가기 귀찮아라고 해서 에이 또 집이야 하고 조금 삐쳤습니다. 왜 밖에 나가기 싫어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너랑 있는 것만으로 좋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고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한마디로 전부 알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정말 좋아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요. 남자는 진심인 상대일수록 노골적인 말을 피하려고 합니다. 직접 말하기가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안고 싶어라고 스트레이트하게 말해버리면 가볍게 보일까봐 걱정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른 남자일수록 말이 아니라 분위기로 전하려고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집에서 있자의 정체입니다. 당신과 둘만의 시간을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네라고 웃어주세요. 그의 서투른 표현을 받아들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그 미소에 안심하고 마음속으로 살며시 중얼거립니다. 역시 이 사람이 좋아라고. 당신이 자신을 이해해 주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담긴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남자가 집에 있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당신과의 관계가 편안해졌다는 증거입니다. 서로에게 편안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멋진 데이트를 계획합니다. 인상적인 레스토랑, 예쁜 카페, 재미있는 활동 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안정되면 꾸밈없는 시간을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집에서 함께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하거나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합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친밀함입니다. 관계가 성숙해졌다는 표시입니다. 또한 집에서 있자는 말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둘만의 공간에서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바람입니다. 밖에서는 할 수 없는 스킨십이나 대화를 원합니다. 더 솔직하게 서로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프라이빗한 공간에서만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바람을 직접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있자라고 돌려 말합니다. 당신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끔 그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세요. 항상 밖에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함께 요리를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세요. 그가 편안하게 느끼는 공간에서 함께 있으면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더 단단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신뢰와 유대감이 깊어집니다. 물론 가끔은 밖에 나가고 싶다고 말해도 됩니다. 당신의 바람도 중요합니다. 나는 가끔 밖에서 데이트하고 싶어라고 솔직하게 전하세요. 당신의 감정도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도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밖에 나갈 것입니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바람을 존중하면서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가세요. 타협점을 찾으면 둘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피곤해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그의 그런 한마디를 들으면 그냥 왜 그렇게 피곤해라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혹은 나도 피곤해라고 자신의 피로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은 이 피곤해라는 말, 남자에게는 신뢰하는 상대에게만 할 수 있는 한마디입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는 바깥 세상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 일의 압박감, 책임, 자존심,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갈등을 안으면서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불쑥 나오는 피곤하다라는 말.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를 찾은 순간입니다. 당신 앞에서만 방어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즉, 그것은 당신을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남자라는 것은 허세 부리는 존재입니다. 강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한 소리를 하면 멋없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답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본심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합니다. 하지만 신뢰하는 여자 앞에서는 그 갑옷을 조금만 벗을 수 있습니다. 방어막을 내릴 수 있습니다. 피곤해라는 말 속에는 너 앞에서만은 솔직하고 싶어라는 조용한 바람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에게만 보여주는 진짜 모습입니다. 어떤 여자가 연인의 그런 한마디에 이렇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자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어. 잘 버텼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필요한 조언도 격려도 필요 없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주기만 합니다. 그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안심하고 그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받아들여졌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달래주는 여자를 잊지 못합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여자를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다는 마음은 어떤 나이가 되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피곤해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구원이 되는지 본인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당신에게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피곤해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일 있었어라고 캐묻기보다 그냥 곁에 있어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어주세요. 질문 공세를 하지 마세요. 남자는 말로 달래지는 것보다 안심으로 달래지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만 남자는 약한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말입니다. 피곤해라는 한마디는 그가 당신에게 마음을 허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표시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이 말이 가지는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말이 중요할까요? 남자가 피곤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직접 도와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존심 때문입니다. 남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피곤해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우회적인 방식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당신의 반응이 관계를 결정합니다. 무시하거나 가볍게 넘기면 그는 상처받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무시당했다고 느낍니다. 다음부터는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공감하고 위로해주면 그는 더욱 당신을 신뢰하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편이라고 느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피곤하구나, 많이 힘들었어라고 공감을 표현합니다. 그의 감정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뭘 해줄까라고 물어보세요. 도움을 제안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특별히 원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곁에 있어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냥 함께 있어주면 됩니다. 특별한 것을 할 필요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는 위로받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위안입니다. 가끔은 간단한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차를 내어주거나 어깨를 마사지해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합니다. 작은 배려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작은 배려가 그의 피로를 녹여줍니다. 당신의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의 따뜻함을 그는 결코 잊지 못합니다.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마워라는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고마워. 단 3글자의 그 말을 당신은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나요? 많은 여자들은 좋아해라고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남자에게 있어 고마워에는 그 몇 배의 애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마워가 사랑해보다 더 큰 의미일 수 있습니다. 남자는 진심인 상대일수록 가볍게 좋아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한 번 말하면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대신 고마워를 몇 번이고 반복합니다. 자주 고마워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해라는 마음을 부끄러움 없이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좋아해라고 하면 어딘가 쑥스럽습니다. 사랑해라고 하면 너무 무거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마워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진심입니다. 거기에는 남자의 진지함과 서투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표현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별로 좋아해라고 말해주지 않는데 항상 고마워라고 합니다. 왜 좋아해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하고 의문이었습니다. 내가 밥을 해줬을 때도, 이야기를 들어줬을 때도, 필요한 것을 챙겨줬을 때도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고마워라고 합니다. 매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물족하게 느꼈습니다. 좋아해라는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의 고마워는 전부 사랑해라는 의미였다고. 그 순간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남자의 고마워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남자는 감정을 직접 말로 하기보다 행동이나 감사를 통해 표현합니다. 직접적인 표현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고마워라는 말에는 내가 있어줘서 다행이야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심코 고마워라고 할 때 그것은 널 선택하길 잘했어 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오래 이어지는 커플일수록 좋아해보다 고마워가 늘어갑니다. 관계가 성숙해지면서 표현도 바뀝니다. 그것은 열정이 식어서가 아니라 관계가 깊어지고 평온한 사랑으로 바뀐 증거입니다. 뜨거운 사랑에서 따뜻한 사랑으로 변한 것입니다. 감사는 사랑의 끝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입니다. 더 깊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여자는 자꾸 왜 좋아해라고 말해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버립니다. 그의 마음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입에서 고마워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의 애정 표현입니다. 다른 형태일 뿐 진심입니다. 당신에게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고마워라고 했을 때는 나야말로라고 웃으며 대답해주세요. 감사를 되돌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깊이 채웁니다. 그도 인정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감사를 받아주는 여자에게 더 감사를 전하고 싶어지는 존재입니다.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고마워. 그것은 남자가 가장 진심으로 전하는 좋아함의 형태입니다. 말로 하지 못하는 사랑을 조용히 똑바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가치를 알아주세요. 이 말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해 봅시다. 왜 고마워가 중요할까요? 고마워라는 말은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해준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입니다. 감정이 담긴 말입니다. 남자가 고마워라고 말할 때 그것은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라는 뜻입니다. 나를 이해해줘서 고마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나를 지지해줘서 고마워라는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한 단어에 많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또한 고마워라는 말은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서로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커플은 더 오래 행복하게 지냅니다. 관계 만족도가 높습니다. 감사는 긍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서로에 대한 호감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 긍정적인 감정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버틸 수 있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마워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소중하게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그가 당신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에게 고마워라고 자주 말해주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는 주고받을수록 커집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는 습관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관계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깊은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종합해 봅시다. 자비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는 상대를 행복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고, 비는 상대의 괴로움을 없애주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입니다. 즉, 자비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가장 순수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연애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애를 하면 자꾸 받는 사랑 쪽으로 기웁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받을지 생각합니다. 더 많은 말이 갖고 싶어, 더 다정하게 해줬으면 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이니까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랑이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서투른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은 당신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 앞에서만 솔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도 부끄러움이나 걱정, 안심이 형태를 바꿔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것을 탓하지 않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을 전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비의 마음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것입니다. 상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합니다. 그의 말을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사랑은 닫혀버립니다. 오해가 관계를 막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나름의 사랑의 표현이구나라고 마음을 열었을 때 당신 안에 평온한 안심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해가 관계를 연다. 자비의 마음을 가진 여자는 쫓지 않아도 사랑받습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람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마음이 매력이 됩니다. 사랑이란 구하지 않아도 차오르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고마워도 피곤해도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당신의 세계는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이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오래도록 사랑받는 여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가르침을 연애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먼저 상대의 표현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남자와 여자는 표현 방식이 다릅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자는 말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언어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이 그들의 언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서로 사랑하면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가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해입니다. 대신 그의 행동을 보세요. 행동에서 사랑을 읽으세요. 당신을 위해 뭔가를 해주거나 시간을 내주거나 걱정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그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신 자신도 주는 사랑을 실천해보세요. 받기만을 원하면 관계가 피곤해집니다. 균형이 깨집니다. 하지만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의 편이 되어주세요. 진심으로 그를 위해 주세요.
그러면 그도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게 됩니다. 주는 사랑은 돌아오는 사랑을 만들어냅니다.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함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기대를 내려놓으세요. 모든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불완전합니다. 서투른 표현, 부족한 말,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당신을 상처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의 전부가 아닙니다.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표면 너머를 보세요. 그러면 작은 말 하나하나에서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남자의 사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큰 말이나 로맨틱한 연출보다 무심한 일상의 한마디나 작은 행동 속에 깊은 마음을 숨기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 옷 이상해, 피곤해, 고마워. 그 어느 것도 당신에 대한 신뢰이고 안심이며 그리고 사랑 그 자체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여자는 말로 사랑을 느끼고 남자는 존재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서로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 속에 있는 온도를 느낄 수 있었을 때 당신 안에 조용한 행복이 퍼져갈 것입니다. 이해가 행복을 가져옵니다.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느껴야 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곁에서 서투르게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노력을 알아주세요. 그 다정함을 알아챌 수 있었을 때 당신의 인생은 더 평온하고 더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 될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배운 것을 일상에서 실천해 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그가 무뚝뚝한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잠시 멈추고 그 말 뒤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숨겨진 의미를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거기에는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서투르게 표현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발견했을 때 부드럽게 반응해 주세요. 그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러면 그는 더욱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더 솔직해질 것입니다. 또한 당신도 솔직해져 보세요. 당신의 마음도 표현하세요. 그에게 고마워. 당신 덕분에 행복해라고 말해보세요. 감사와 사랑을 전하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서로의 마음을 말로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소통이 관계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말이 아닌 것에서도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행동에서도, 눈빛에서도, 작은 배려에서도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서투른 한마디 속에 숨겨진 깊은 사랑을 발견하셨나요? 이제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그의 말을 이해하게 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오해가 줄어들고 사랑이 커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더욱 편안해질 것입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연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그의 서투른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함께 행복해질 것입니다.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 수 있었다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